짝! 62세 할머니의 뺨에 손바닥이 그대로 날아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 정신을 차리시겠습니까? 수십 명의 고객과 기자들이 보는 앞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때린 사람은 명품 정장을 입은 40대 여성 간부였습니다. 할머니의 9살 손녀가 울면서 달려왔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모두 충격에 빠져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바로 현장 기강 교육입니다. 가해자는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는 듯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방금 때린 그 할머니가 누구인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는 한 남자가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3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모든 것이 평범했던 그 시절로 말입니다. 서울 외곽 대한마트 본점의 토요일 아침은 언제나 분주했습니다. 주차장 가득 차들이 들어서고 카트를 끄는 소리가 마트 입구까지 들려왔습니다. 아침 8시부터 문을 열었지만 벌써 손님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계산대 4번 자리에 앉은 김순자는 짧게 다듬은 회색 머리를 단정히 정리한 채 물건들을 하나씩 찍어 나갔습니다. 160cm 정도 키의 주름이 깊지만 온화한 인상을 지닌 그녀는 10년째 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마트 유니폼을 깔끔히 입고 앞치마 끈까지 반듯하게 맨 모습이 성실함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니, 계란 하나 빠뜨리셨네요. 아, 그렇네요. 고맙습니다. 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계란 한 판을 다시 찍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지만 바코드를 정확하게 맞춰 찍는 손길은 여전히 능숙했습니다. 계산 실수라도 할까봐 항상 신경 쓰며 일하는 게 그녀의 습관이었습니다. 순자 씨, 잠깐 시간 있으세요? 점장실에서 나온 박 점장이 순자에게 다가왔습니다. 50대 중반의 박 점장은 평소 직원들을 아버지처럼 챙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오늘 신입 직원 교육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순자 씨만큼 꼼꼼한 사람이 없거든요. 네, 물론입니다. 순자는 옆자리 계산대로 가서 새로 입사한 20대 여직원 김미영에게 바코드 찍는 요령을 알려주었습니다. 상품을 45도 각도로 기울여 찍으면 인식이 잘 된다는 것, 무거운 물건은 먼저 봉지에 담아야 한다는 것, 고객이 카드를 잘못 넣었을 때 친절하게 도와드리는 방법까지 세심하게 설명했습니다. 언니 정말 고마워요. 처음이라 너무 긴장됐는데 덕분에 마음이 놓이네요. 천천히 하면 됩니다. 실수해도 괜찮으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순자의 말투는 언제나 따뜻했습니다. 신입 직원들이 실수를 해도 화내지 않고 차근차근 가르쳐주는 걸로 유명했습니다. 동료들 사이에서도 순자 언니라고 불리며 존경받고 있었습니다. 오전 11시 마트 입구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맨 앞에 선 여성은 키가 167cm 정도로 검은색 맞춤 정장에 금색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명품 핸드백을 들고 하이힐을 신은 그녀의 모습은 주변과 확연히 대비되었습니다. 입술에는 진한 빨간 립스틱이 발려 있었고 하이힐 소리가 바닥에 딱딱 울렸습니다. 본사 유통사업부 점검단 나왔습니다. 그 여성이 박 점장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정서연 영업이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점장은 급히 허리를 숙였고 주변 직원들도 긴장한 표정으로 자리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미리 연락을 주셨으면 더 잘 준비했을 텐데요. 깜짝 점검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평소 모습 그대로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40세인 그녀는 대한그룹 본사에서 승진가도를 달리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차가운 눈매와 얇은 입술이 특징이었고 표정 변화가 거의 없어 주변 사람들을 위축시키는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전체적으로 매장 정리 상태를 점검하겠습니다. 계산대부터 보죠. 서연은 날카로운 시선으로 매장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머무는 곳마다 직원들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순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계산대 주변을 정리했습니다. 서연은 계산대를 하나씩 돌며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바코드 스캐너 위치, 영수증 용지 상태, 직원들의 복장까지 세세하게 체크했습니다. 그러다 순자가 있는 4번 계산대에 멈춰 섰습니다. 저기 계산원 분. 서연이 순자를 불렀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유니폼 소매가 왜 이렇게 구겨져 있습니까? 그리고 앞치마 끈도 비뚤어져 있고요. 죄송합니다.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순자는 소매를 다시 펴고 앞치마 끈을 고쳐 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 아침부터 계속 서서 일하다 보니 옷이 조금 흐트러진 것뿐이었는데 서연은 그것마저 문제 삼았습니다. 서비스업 종사자라면 외모 관리가 기본입니다. 고객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네, 앞으로 더 주의하겠습니다. 고객 응대할 때 표정도 더 밝게 하세요. 서비스업이라는 자각이 있어야 합니다. 서연의 지적이 계속되자 주변 직원들도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순자를 아끼던 동료들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그때 한 고객이 계산대로 왔습니다. 60대 남성이었는데 장바구니에 든 물건을 하나씩 꺼내고 있었습니다. 우유 2L짜리 한 개가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고객이 당황하며 말했지만 순자는 재빨리 몸을 굽혀 우유를 집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허리에 찌릿한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며칠 전부터 계속 서서 일하느라 허리가 아팠는데 갑자기 굽히니 더 심해진 거였습니다. 아, 작은 신음이 나왔지만 순자는 참고 우유를 집어 올렸습니다. 고객에게 미소를 지으며 정중히 우유를 건넸습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주울게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고객님께서 다치실까봐 제가 하는 겁니다. 하지만 서연은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차갑게 지켜보고 있던 그녀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지금 고객 앞에서 신음소리를 내신 겁니까? 아닙니다. 그냥 물건이 무거워서. 변명하지 마십시오. 고객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동이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고객들도 고개를 돌려 바라봤습니다. 순자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3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해왔지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질책받은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박 점장이 급하게 다가왔습니다. 이사님, 순자 씨는 저희 매장에서 가장 성실한 직원입니다. 고객 만족도도 항상 최상이거든요. 점장님, 변호하지 마십시오. 제가 직접 본 게 전부입니다. 서연은 손을 휘저으며 말했습니다. 붉은 매니큐어가 칠해진 손톱이 번뜩였습니다. 프로의식이 부족합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든지 휴가를 내든지 해야 합니다. 고객에게 이런 모습 보이는 게 말이 됩니까? 이사님, 순자 씨는 한 번도 지각이나 결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정말 성실한 직원이라니까요. 성실함과 프로의식은 다른 문제입니다. 기본도 안 되어 있는데 무슨 성실함입니까? 서연의 말에 순자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목이 메어왔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이 이런 모욕을 받아야 하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직원 교육 제대로 시키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면 본사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점검은 2시간 더 계속되었습니다.
서연은 진열대 정리 상태부터 화장실 청소 상태, 냉장고 온도 관리, 직원 휴게실까지 하나하나 체크하며 지적 사항을 메모했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위축된 표정으로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일주일 후 화요일 오후 대한마트 본점에 다시 검은 세단이 들어섰습니다. 정서연 영업이사가 본사 감사팀 2명과 함께 내린 모습을 본 직원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지난번 점검 이후 모든 직원이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예고된 재점검이었습니다. 이번엔 뭘 또 트집 잡으려고 오는 건가? 휴게실에서 몰래 지켜보던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서연은 이번에도 진한 빨간 립스틱에 검은색 정장, 그리고 금색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매장 바닥에 딱딱 울리며 그녀의 존재감을 알렸습니다. 점장님, 지난번 지적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하러 왔습니다. 박 점장은 급히 나와 인사를 했지만 서연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그녀 옆에 선 본사 감사팀들도 서류 뭉치를 들고 매장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점검이 한창 진행되던 중 서연의 시선이 계산대 쪽으로 향했습니다. 순자가 고객의 계산을 마치고 장바구니에 남은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고객이 사려다 포기한 우유 1개와 과자 봉지 몇 개를 원래 자리로 가져다 놓으려던 참이었습니다. 저기요, 계산원분. 서연이 순자를 불렀습니다. 순자는 손에 들고 있던 물건들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고객님이 계산하지 않고 가신 물건들을 원래 자리에 갖다 놓으려고 합니다. 그런 일은 매장 관리 직원이 하는 겁니다. 계산원이 자리를 비우면 어떡합니까? 잠깐이면 되는데요. 다른 고객님 없으시니까. 잠깐이라고요? 그 잠깐 사이에 고객이 오시면 어쩌려고 그럽니까? 서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순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계산원은 계산대만 지키면 되는 겁니다. 쓸데없는 일로 자리 비우지 마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순자의 대답에도 서연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본사 감사팀들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더 강하게 나가기로 마음먹은 것 같았습니다. 지난번에도 지적했는데 또 이런 일이 벌어지는군요. 근무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박 점장이 급히 다가왔습니다. 이사님, 순자 씨는 정말 성실한 직원입니다. 단순한 실수입니다. 점장님, 또 변호하시는 겁니까? 실수가 반복되면 그게 습관이 되는 거 아닙니까? 서연은 손가락으로 순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고객들과 다른 직원들이 모두 이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무 태도 문제로 경고장 작성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이요. 경고장이요? 순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10년 동안 일하면서 경고장을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규정상 절차입니다. 같은 문제가 반복되면 당연히 경고장이 나가야 합니다. 서연은 본사 감사팀원에게 손짓했습니다. 팀원 중 한 명이 태블릿을 꺼내 경고장 작성 화면을 띄웠습니다. 직원명과 사원 번호 말씀해 주십시오. 김순자입니다. 사원 번호는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동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고 무엇보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경고장을 작성당한다는 사실이 수치스러웠습니다. 그때 마트 입구로 작은 인형이 들어왔습니다. 노란색 원피스를 입고 작은 가방을 맨 지은이었습니다. 학교가 일찍 끝나서 할머니를 데리러 온 거였습니다. 지은은 평소처럼 4번 계산대로 향하다가 할머니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는 걸 보고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습니다. 할머니, 지은이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순자가 깜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지은아,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선생님이 일찍 끝내주셨어요.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지은은 할머니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9살이지만 어른들의 분위기를 읽는데 뛰어난 아이였습니다. 서연은 지은을 내려다보며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 업무 시간인데 왜 아이가 여기 있는 겁니까? 개인 사정을 직장에 가져오는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손녀가 학교 끝나고 잠깐 들르는 겁니다. 잠깐이라고요? 이런 식으로 일하면서 프로의식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서연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지은은 할머니 옆으로 바짝 다가가 작은 손으로 할머니 팔을 잡았습니다. 직원 기강부터 제대로 잡아야겠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매장 운영이 안 되겠습니다. 이사님, 아이는 잘못이 없습니다. 제가 조심하겠습니다. 순자가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지만 서연의 지적은 계속되었습니다. 가족 문제와 업무를 분리해야 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일하고 계신 겁니까? 지은은 할머니를 향해 소리를 지르는 서연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이 상황이 옳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할머니 곁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고장 작성 완료했습니다. 본사 감사팀원이 태블릿 화면을 서연에게 보여줬습니다. 서연은 내용을 확인한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본사로 바로 전송하십시오. 인사팀에서 검토 후 조치 사항이 내려올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순자는 서 있기조차 힘들 정도로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경고장이 본사로 올라가면 어떤 후속 조치가 따를지 걱정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대한그룹 본사 인사팀에서는 김순자의 경고장을 검토하는 회의가 열렸습니다. 서연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순자의 근무 기록이 문제로 분류되었습니다. 정서연 이사의 보고에 따르면 해당 직원의 근무 태도에 반복적인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조치를 취할까요? 우선 감봉 1개월로 처리하고 추가 문제 발생 시 더 강한 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회의 결과는 다음 날 아침 전사 내부 메신저를 통해 박 점장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점장은 이 소식을 어떻게 순자에게 전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결국 직원들 사이로 소문이 퍼지는 걸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순자 언니한테 감봉 조치가 내려졌대. 진짜? 경고장만 받은 게 아니었어? 본사 이사가 직접 찍은 사람은 버티기 어렵다는 말이 있잖아. 휴게실에서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순자의 귀에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동료들의 동정 어린 시선이 더욱 힘들었거든요. 며칠 후 순자는 점장실로 불려갔습니다. 순자 씨, 본사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당분간 다른 업무를 맡아달라고 하네요. 다른 업무요? 창고 정리나 진열 보조 업무요. 계산대는 잠시 다른 직원이 맡을 예정입니다. 사실상 좌천 명령이었습니다. 순자는 입술을 꾹 다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하면 되나요? 오늘부터요. 정말 죄송합니다, 순자 씨. 오전 10시부터 순자는 창고에서 박스 정리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10년 동안 익숙했던 계산대를 떠나 낡은 창고에서 무거운 상자들을 옮기는 일이 힘들었습니다. 허리 통증도 더 심해졌지만 참고 견뎠습니다. 매장에서는 순자가 없어진 4번 계산대에 임시 직원이 배치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고객들은 게시판 공지를 보고 순자에 대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직원이 불친절하다던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그럼 다른 계산대로 가야겠네요. 순자가 창고에서 상품을 들고 나올 때마다 이런 시선들을 받아야 했습니다. 어떤 고객은 노골적으로 피하기도 했고
어떤 이는 저 사람 때문에 서비스가 엉망이었나 보다라며 대놓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오후 5시 퇴근 시간이 가까워질 무렵이었습니다. 순자가 창고에서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을 때 지은이 마트로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이라 학교가 없었거든요. 노란색 원피스에 작은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디 계세요? 지은이 평소 할머니가 있던 4번 계산대를 찾았지만 다른 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당황한 지은은 주변을 둘러보다가 창고 쪽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 지은이 창고 입구에서 할머니를 발견하고 달려갔습니다. 순자는 손에 든 박스를 내려놓고 손녀를 맞았습니다. 지은아, 왜 이렇게 일찍 왔어? 할머니, 왜 여기 계세요? 저기 계산대에는 다른 분이 계시던데요. 할머니가 잠시 다른 일을 하는 거야. 괜찮아. 순자는 지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할머니의 지친 모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점심 드셨어요? 제가 도시락 싸왔는데요. 지은이 가방에서 작은 도시락통을 꺼냈습니다. 김밥 몇 개와 삶은 달걀이 들어 있었습니다. 9살 아이가 직접 만든 것치고는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고마워. 우리 지은이가 최고야. 순자는 감동하며 도시락을 받아들었습니다. 힘든 하루 중에서 가장 따뜻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매장 쪽에서 하이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자와 지은이 고개를 돌리자 서연이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완벽한 정장 차림에 진한 립스틱, 그리고 차가운 표정이었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서연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순자가 깜짝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녀가 잠깐 또 가족을 근무 중에 데려온 겁니까? 지난번에 경고했는데도 또 이런 일을 벌이는군요. 서연은 팔짱을 끼고 순자를 노려봤습니다. 지은은 할머니 뒤로 숨으며 무서워했습니다. 도시락까지 가져와서 근무 시간에 식사하려고 했던 겁니까? 아닙니다. 손녀가 걱정돼서 가져온 건데 변명하지 마십시오. 이건 명백한 직무기강 위반입니다. 서연이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순자와 지은 그리고 도시락이 모두 화면에 담겼습니다. 이 증거로 본사에 보고하겠습니다. 개인 생활과 업무를 구분하지 못하는 직원에게는 더 강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제발요, 이사님. 아이는 잘못이 없습니다. 순자가 고개를 숙이며 애원했지만 서연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 문제가 아니라 당신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일하면서 급여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은이 할머니를 향해 소리를 지르는 서연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이 상황이 너무 부당하다고 느꼈습니다. 할머니는 잘못한 게 없는데요. 지은이 용기를 내어 말했지만 서연은 아이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어른들 이야기에 끼어들지 말고요. 지은아, 조용히 해. 순자가 손녀를 달랬지만 지은의 눈에서는 이미 눈물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본사 인사팀으로 출근하십시오. 구두 경고 조치가 있을 예정입니다. 서연이 마지막 통보를 하고 돌아서 나갔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멀어진 후에도 창고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지은이 할머니를 올려다보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우리 지은. 할머니는 언제나 괜찮거든. 하지만 순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는 평소처럼 지은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사위 이준혁에게는 마트에서 일어난 일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딸을 잃고 혼자 아이를 키우는 사위에게 또 다른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빠 언제 와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아빠는 회사 일 때문에 늦을 거야. 우리끼리 저녁 먹자. 하지만 저녁 식사 중에 지은은 계속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늘 마트에서 본 광경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 9시 이준혁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180cm의 키에 단정한 인상을 지닌 그는 대한그룹의 회장이었지만 집에서만큼은 평범한 아버지였습니다. 짙은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지은아, 오늘 하루 어땠어? 아빠. 지은이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가 마트에서 혼났어요. 준혁의 손이 멈췄습니다. 넥타이를 풀던 중이었는데 지은의 말에 깜짝 놀란 거였습니다. 뭐라고? 어떤 아줌마가 할머니한테 계속 화를 내더라고요. 할머니는 잘못한 게 없는데. 지은이 오늘 마트에서 본 일을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 할머니에게 소리를 지른 것, 할머니가 창고로 옮겨진 것, 그리고 도시락을 가져다 준 것까지, 화를 낸 것까지 모든 걸 말했습니다. 준혁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차분하고 감정 표현이 적은 그였지만 지금은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할머니는 뭐라고 하셨어? 괜찮다고만 하세요. 근데 할머니 얼굴이 너무 슬퍼 보였어요. 준혁은 조용히 지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9살 딸이 이런 걸 목격해야 했다는 사실이 더욱 화가 났습니다. 지은아, 할머니한테는 아빠가 안다고 말하지 마. 알겠지? 네, 아빠. 지은을 재운 후 준혁은 서재로 들어가 책상에 앉았습니다. 손에는 결혼 반지가 여전히 끼워져 있었습니다. 아내를 잃고 장모님과 딸과 함께 살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더욱 깨닫게 되었는데 그 가족이 자신의 회사에서 모욕을 당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준혁은 휴대폰을 들어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과장, 내일 일정 모두 취소해 주세요. 회장님, 내일 중요한 이사회가 모두 취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할 게 있습니다. 준혁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묵직했습니다. 본사 감사 관련 자료를 모두 준비해 주세요. 특히 대한마트 본점 관련 감사 내용과 담당자 정보까지 상세하게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보안팀을 통해 마트 본점 현장 영상도 확보해 주세요. 지난 일주일치 전부요. 네,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준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생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살아왔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가족을 건드린 것만큼은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는 서랍에서 회사 조직도를 꺼내 펼쳐봤습니다. 대한그룹 유통사업부 조직도에서 정서연이라는 이름을 찾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영업이사로 올라온 지 2년째 승진가도를 달리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준혁은 서연의 인사 파일을 머릿속으로 떠올렸습니다. 능력은 인정받고 있지만 직원들과의 마찰이 종종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성과가 좋아서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다르다. 준혁이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의 가족을 모욕한 것만큼은 절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한그룹 본사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회장이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특별 지시 사항을 내렸다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준혁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서 보안팀이 준비한 자료들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마트 본점 감사 보고서, 직원 징계 내역, 그리고 현장 영상까지 모든 증거 자료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준비 완료했습니다, 회장님. 고생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봅시다. 준혁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대한그룹 역사상 회장이 직접 나선 사건이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당일 대한마트 본점 중앙홀에는 화려한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VIP 고객 감사 이벤트라고 적힌 빨간 글씨가 눈에 띄었습니다. 행사장 곳곳에는 풍선과 꽃다발이 장식되어 있었고 특설 무대까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정서연은 행사장 중앙에서 마이크를 들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완벽한 검은색 정장에 금색 시계, 그리고 평소보다 더 진한 빨간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기자들과 VIP 고객 50여 명이 그녀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객 여러분. 대한그룹 영업이사 정서연입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당당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선이 여왕처럼 우아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대한마트의 새로운 서비스 정신을 보여드리기 위한 특별한 시간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은 카메라를 들이며 서연의 모습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런 관심이 만족스러웠습니다. 저희는 직원 한 명 한 명의 서비스 마인드 향상을 위해 혁신적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연이 손짓으로 직원들을 가리켰습니다. 매장 곳곳에 배치된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중 창고에서 나온 김순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행사 지원 인력이 부족해서 임시로 계산 업무에 배정된 것이었습니다. 고객 여러분, 이제 직접 매장을 둘러보시면서 저희 서비스를 체험해 보십시오. 서연의 안내에 따라 고객들이 매장으로 흩어졌습니다. 각자 장바구니를 들고 쇼핑을 시작했습니다. 기자들도 고객들의 모습을 촬영하며 따라다녔습니다. 순자는 긴장한 마음으로 계산 준비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계산대에 앉으니 손이 떨렸습니다. 바코드 스캐너를 확인하고 영수증 용지 상태도 점검했습니다. 행사장에서는 서연이 기자들과 인터뷰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직원 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규율과 책임감이죠. 고객 앞에서는 항상 완벽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연의 대답에 기자들이 메모를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영 철학을 자랑스럽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매장 한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진열대에서 통조림 몇 개가 바닥으로 떨어진 거였습니다. 고객이 물건을 짚다가 실수로 건드린 것 같았습니다. 어머, 죄송합니다. 고객이 당황하며 사과했지만 서연의 시선은 이미 그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기자들과 다른 고객들도 소음 때문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연은 즉시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매장 바닥에 딱딱 울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짜증이 역력했습니다. 누가 담당입니까? 서연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근처에 있던 직원들이 움츠러들었습니다. 그 구역은 순자가 평소 관리하던 곳이었지만 지금은 임시로 계산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순자 씨가 담당 구역인데 지금 계산대에 있어서. 다른 직원이 조심스럽게 설명했지만 서연은 듣지 않았습니다. 김순자 씨, 여기 와 보십시오. 서연의 부름에 순자가 계산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고객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순자가 사과하며 서연에게로 갔습니다. 주변에는 기자들과 고객들이 모여들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진열 관리가 이게 뭡니까? 고객들 보는 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계산대에 있느라 확인을 못했습니다. 순자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지만 서연의 분노는 더 커졌습니다. 수십 명의 시선이 집중된 상황에서 자신의 체면이 깎였다고 생각한 거였습니다. 변명하지 마십시오. 책임감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이 점점 조용해지면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이쪽으로 몰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제대로 교육해 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서연의 손이 번개처럼 올라갔습니다. 짝! 순자의 오른쪽 뺨에 손바닥이 그대로 날아갔습니다. 매장 전체에 울리는 소리에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순자는 뺨을 감싸 쥔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62세의 나이에 이런 모욕을 당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꾹 참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 정신을 차리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현장 기강 교육입니다. 서연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는 듯이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은 깜짝 놀라며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있던 손이 떨렸습니다. 이런 장면을 촬영해야 할지 망설여졌거든요. 고객들도 모두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공개적으로 직원을 때리는 모습을 본 사람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할머니, 그때 마트 입구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이 학교에서 돌아와 할머니를 찾으러 온 거였습니다. 노란색 원피스를 입고 작은 가방을 맨 채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지은은 할머니가 뺨을 맞는 장면을 정확히 목격했습니다. 9살 아이의 눈에는 그 광경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할머니, 지은이 울음을 터뜨리며 할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순자의 다리에 매달리며 흐느꼈습니다. 왜 할머니를 때려요? 할머니는 잘못한 게 없는데. 지은의 외침에 주변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아이의 절규가 매장 전체에 울렸습니다. 서연은 지은을 내려다보며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또 아이를 데려왔군요. 몇 번 말해야 알아들으십니까? 이사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박 점장이 용기를 내어 말했지만 서연은 그를 째려봤습니다. 점장님도 이런 식으로 직원 관리하면서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점장은 말을 잃었습니다. 본사 고위 임원이 개입한 상황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주변 직원들도 모두 놀라 말을 잃었습니다. 순자를 아끼던 동료들은 분노했지만 감히 나서지 못했습니다. 서연의 권력 앞에서는 모두가 무력했습니다. 아저씨, 아줌마들 도와주세요. 지은이 주변 고객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하지만 고객들도 어찌할 바를 모르며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순자는 손녀를 달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30년 직장 생활에서 이런 수치를 당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손녀가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제 알겠죠? 이런 식으로 교육해야 정신을 차립니다. 서연이 기자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듯 했습니다. 기사 쓸 때 이 부분도 꼭 포함시켜 주십시오. 엄격한 관리가 어떤 건지 보여드린 거니까요. 기자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 바라봤습니다. 이런 내용을 어떻게 기사로 써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마트 입구 자동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180cm의 키에 단정한 검은 머리, 그리고 날카로운 눈매를 지닌 중후한 인상이었습니다. 짙은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넥타이는 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준혁이었습니다. 그는 행사장을 둘러보며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울고 있는 지은, 뺨을 감싸 쥔 채 서 있는 순자, 그리고 당당하게 서 있는 서연까지 모든 것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준혁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주먹이 서서히 쥐어졌지만 감정을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발걸음을 옮겨 행사장 중앙으로 향했습니다. 잠깐. 준혁의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매장에 울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뭔가 범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실례지만 누구십니까? 서연이 물었습니다. 준혁은 한 발짝 더 다가가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대한그룹 회장 이준혁입니다. 순간 행사장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기자들은 깜짝 놀라며 카메라를 준혁에게 돌렸고 고객들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방금까지 보인 행동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행사는 지금 즉시 중단합니다. 준혁의 선언에 모든 사람들이 숨죽였습니다. 회장의 등장으로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거였습니다. 같은 날 저녁 7시 대한그룹 본사 30층 대회의실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평소라면 조용해야 할 시간이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긴급 인권조사위원회 소집 공지가 전 임원에게 내려갔고 외부 변호사들까지 급히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대회의실 정면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길이 10m, 높이 3m짜리 화면에는 아직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회의 테이블 주변에는 20여 명의 참석자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준혁은 상석에 앉아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차가운 표정이었고 손에는 결혼 반지가 여전히 끼워져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USB 여러 개와 두꺼운 파일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셨습니까? 준혁의 낮은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참석자들이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며 정서연이 들어왔습니다. 오후 행사에서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입술만 여전히 빨간 립스틱으로 칠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준혁의 시선을 피하며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 긴급 소집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준혁이 일어나며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제목이 나타났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조사 결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대한마트 본점에서 발생한 심각한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스크린이 바뀌며 현장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날짜는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서연이 순자에게 다가가는 장면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참석자들이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영상에서 서연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지금 고객 앞에서 신음소리를 내신 겁니까? 아닙니다. 그냥 물건이 무거워서 변명하지 마십시오. 고객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동이었습니다. 영상 속 서연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회의실 안 몇몇 임원들이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외부 변호사들은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며칠 후 서연이 다시 마트에 온 장면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지은이 함께 나오는 영상이었습니다. 또 가족을 근무 중에 데려온 겁니까? 지난번에 경고했는데도 또 이런 일을 벌이는군요. 영상 속 9살 지은이 할머니 뒤로 숨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아이의 무서워하는 표정이 화면에 선명히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은 자신이 앉은 자리에서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의 모습을 보는 것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이 정도는 정당한 지도였습니다. 서연이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회의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직원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는 것은 관리자의 의무입니다. 저는 회사 규정에 따라 행동했을 뿐입니다. 준혁이 리모컨을 다시 눌렀습니다. 새로운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오후 행사장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화면에는 서연이 순자의 뺨을 때리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의 소리까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짝! 회의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몇몇 임원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외부 변호사들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영상은 계속되었습니다. 지은이 울면서 할머니에게 달려가는 모습, 주변 사람들이 충격에 빠진 표정, 그리고 서연이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왜 할머니를 때려요? 할머니는 잘못한 게 없는데. 영상 속 지은의 절규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몇몇 여성 임원들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이것이 정당한 지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준혁이 서연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현장에서는 즉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고객들과 기자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62세 직원을 공개적으로 폭행한 겁니까? 준혁의 반박에 서연이 말을 잃었습니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추가 자료가 있습니다. 준혁이 다른 USB를 꽂았습니다. 이번에는 목격자 진술서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마트 직원 12명의 진술서입니다. 모두 정 이사의 지속적인 괴롭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진술서 내용들이 하나씩 화면에 표시되었습니다. 김순자 선배는 10년 동안 성실하게 일했는데 갑자기 표적이 되었습니다. 정 이사님은 순자 언니만 골라서 트집을 잡으셨습니다. 아이 앞에서 할머니를 꾸짖는 것은 너무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직원들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개할 것이 있습니다. 준혁이 서류 한 장을 들어 올렸습니다. 회의실 앞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며 기다렸습니다. 피해자 김순자 씨는 저의 장모님입니다. 순간 회의실이 숨죽였습니다. 몇몇 임원들이 깜짝 놀라며 서로 바라봤습니다. 외부 변호사들도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회장님의 장모님이라고요? 인사 담당 상무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내를 잃고 혼자 손녀를 키우는 저를 위해 묵묵히 일해온 분입니다. 준혁의 목소리에는 깊은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결혼 반지를 무의식적으로 만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특별 대우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한 인간으로서 받아야 할 최소한의 존중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분노스럽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자리에서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회장의 장모를 괴롭혔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정서연 이사님, 준혁이 서연을 불렀습니다.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지금까지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연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회의실 앞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회사를 위해서 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회사를 위해서요? 네. 직원 기강을 바로잡고 서비스질을 높이려고. 그런 방식으로요? 준혁의 날카로운 질문에 서연이 다시 말을 잃었습니다. 인권조사위원회의 결론을 발표하겠습니다. 외부 변호사 중 한 명이 일어났습니다. 손에는 결론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정서연 영업이사의 행위는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이며 폭행에 해당합니다. 즉시 직위 해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서연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2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서연 이사는 지금 즉시 모든 업무에서 배제됩니다. 준혁의 선언에 서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사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으셨습니다. 준혁의 차가운 대답에 서연은 절망했습니다. 인사팀은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고 내부 윤리 규정을 강화하십시오.
그리고 전 직원 대상 인권 교육을 의무화하겠습니다. 준혁의 지시에 인사 담당 상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정서연 전 이사는 내일까지 업무 인계를 완료하고 퇴사 처리하십시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서연은 마지막까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2년 동안의 성과와 노력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된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준혁은 회의실을 나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에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집에 가서 장모님과 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해야 했습니다. 사건 발생 이틀 후인 금요일 아침, 주요 일간지와 방송사들이 일제히 같은 제목의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대한그룹 마트 직원 폭행 사건, 피해자는 회장 장모라는 헤드라인이 포털 사이트 메인을 장식했습니다. KBS 아침 뉴스에서는 앵커가 엄숙한 표정으로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대한그룹 계열 마트에서 관리직 직원이 62세 계산원을 공개적으로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놀랍게도 피해자는 이준혁 대한그룹 회장의 장모로 확인되었습니다. 뉴스 화면에는 마트 행사장에서 촬영된 영상이 나왔습니다. 모자이크 처리되었지만 서연이 순자를 때리는 장면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지은이 울면서 할머니에게 달려가는 모습도 함께 방송되었습니다. 기업 내 갑질 문화와 인권 침해, 문제가 다시 한번 도마에 올랐습니다. 온라인 댓글들도 뜨거웠습니다. 62세 할머니를 때리다니 정말 너무하다. 회장 장모라는 걸 몰랐다면 더 심했을 것 같아서 무섭다. 9살 아이 앞에서 할머니를 때리는 건 진짜 인간이 아니다. 댓글 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대부분 서연을 비판하고 순자를 동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대한그룹 본사에서는 오전 10시부터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준혁이 직접 나서서 사과하기로 한 거였습니다. 본사 1층 대강당에는 50여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져나왔고 방송사 중계차들이 건물 앞에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준혁은 검은색 정장에 짙은 남색 넥타이를 메고 단상에 올랐습니다. 평소보다 더 단정한 모습이었지만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손에는 사과문이 들려 있었습니다. 먼저 이번 사건으로 상처받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준혁이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90도 각도로 10초 동안 유지한 사과였습니다. 기자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특히 피해자이신 김순자 씨와 그 가족분들께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회사 대표로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준혁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준비된 멘트가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온 사과였습니다. 대한그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사적인 인권 문화 개선에 나서겠습니다. 직급이나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구성원이 존중받는 기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준혁은 곧바로 마트 본점으로 향했습니다. 순자에게 직접 사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마트 직원 휴게실에는 순자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전 사건 이후 집에서 쉬고 있던 그녀를 박 점장이 불러낸 거였습니다. 순자는 평소처럼 단정한 옷차림이었지만 아직 뺨에는 멍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준혁이 휴게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순자는 깜짝 놀라며 일어나려 했지만 준혁이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모님 죄송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사위가 어른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순자가 당황하며 준혁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준혁의 사과는 계속되었습니다. 제가 회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장모님이 이런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 일은 어디서나 있을 수 있습니다. 사위 탓이 아니에요. 순자의 따뜻한 말에 준혁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남을 탓하지 않는 장모의 인품이 고마웠습니다. 장모님께 제안 드릴 게 있습니다. 준혁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명예사원으로 복직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편한 업무만 맡으시고 처우도 대폭 개선해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사위. 그럴 필요 없습니다. 순자가 손을 저었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하게 일하고 싶습니다. 특별 대우 받으면 다른 직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순자의 대답에 준혁이 더욱 감동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동료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대단했습니다. 그때 휴게실 문이 열리며 지은이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이라 학교가 없었거든요. 노란색 원피스 대신 편한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아빠, 지은이 준혁에게 달려갔습니다. 준혁은 딸을 안아 올리며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지은아, 그날 무서웠지? 네, 정말 무서웠어요. 할머니가 맞을 때요. 지은의 솔직한 대답에 준혁의 마음이 다시 아팠습니다. 9살 아이가 그런 장면을 봤다는 게 가장 죄송스러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 절대 없을 거야. 아빠가 약속할게. 정말이요? 정말이야. 그날 오후 대한그룹 본사에서는 전 직원 대상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각 계열사 임원 200여 명이 참석한 대규모 집회였습니다. 준혁은 단상에서 직접 새로운 기업 철학을 발표했습니다. 오늘부터 대한그룹의 새로운 경영 원칙을 발표합니다. 직급보다 사람이 먼저다입니다. 대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임원들이 준혁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회사는 성과와 함께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습니다. 누구든지 동료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으면 즉시 징계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특히 중간 관리직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그동안 위아래로 눈치를 보며 일해온 그들에게는 희망적인 변화였거든요. 회의가 끝난 후 본사 곳곳에는 새로운 포스터가 걸렸습니다. 직급보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문구가 큰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 복도, 회의실까지 모든 곳에 같은 포스터가 붙었습니다. 일주일 후 마트 본점에는 변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직원 휴게실이 새로 단장되었고 근무 환경도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직원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순자는 다시 4번 계산대로 돌아왔습니다. 명예사원 제안을 거부하고 평범한 계산원으로 일하기를 원했거든요. 하지만 처우는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근무 시간도 줄었고 휴가도 늘었습니다. 순자 언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동료 직원들이 진심으로 위로해줬습니다. 모두 순자의 용기에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순자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지은이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도시락을 싸왔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안전해요? 응, 우리 지은. 이제 완전히 안전해졌어. 지은과 순자가 나누는 따뜻한 대화를 보며 주변 직원들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 달 후 대한그룹은 업계 최초로 직장 내 인권보호관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각 사업장마다 전문가를 배치해서 직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로 한 거였습니다. 준혁은 이 제도를 직접 기획하며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각 사업장을 방문해서 직원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앞으로는 누구든지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언제든 신고하십시오. 회사가 보호해드리겠습니다. 준혁의 약속에 직원들이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대한그룹의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 대한그룹은
대한민국 윤리경영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준혁이 직접 시상대에 올라 트로피를 받았습니다. 이 상은 제가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습니다. 준혁은 시상식에서 순자를 무대로 불러 올렸습니다. 순자는 당황했지만 준혁의 손에 이끌려 무대에 올랐습니다. 이분이 진짜 영웅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용서와 화해를 선택해 주신 분입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순자는 어색해하며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준혁은 지은과 순자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하는 평범한 식탁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아빠, 할머니가 상 받는 거 봤어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나도 자랑스러워. 그날 할머니를 지켜준 거 말이야. 준혁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지은의 용기도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잘 살 거죠? 지은의 질문에 준혁과 순자가 서로 바라봤습니다. 당연하지. 우리는 가족이니까. 준혁의 대답에 순자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힘들었던 시간들이 오히려 가족의 유대를 더 깊게 만들어준 것 같았습니다. 1년 후 서울시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탈 볼룸에는 500여 명의 기업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2025년 직원 존중 경영 대상 시상식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무대 중앙에는 커다란 트로피와 함께 대한그룹이라는 회사명이 선명하게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준혁은 검은색 정장에 짙은 남색 넥타이를 메고 시상대에 올랐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 얼굴에는 여유로움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결혼 반지가 끼워져 있었고 걸음걸이도 한결 가벼워 보였습니다. 이 상을 받게 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준혁이 마이크 앞에서 인사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특별한 분들을 모시고 싶습니다. 준혁이 손짓하자 객석 한쪽에서 2명의 여성이 일어났습니다. 김순자와 지은이었습니다. 순자는 정갈한 한복을 입고 있었고 지은은 흰색 원피스에 검은색 가디건을 걸친 모습이었습니다. 제 장모님과 딸입니다. 이분들이 저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순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지만 지은이 할머니의 손을 잡고 무대로 향했습니다. 객석에서는 따뜻한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1년 전 우리 회사에서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제 장모님이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신 일이었습니다. 준혁의 고백에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유명한 사건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기업의 성공은 매출이나 이익이 아니라 사람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느냐에 달려 있다는 걸 말입니다. 준혁이 순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직원이 동등한 인격체로 대우받아야 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지위가 낮다고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준혁의 말에 객석에서 공감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준혁 가족은 함께 호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창밖으로는 한강이 보였고 석양이 강물에 반사되어 아름다운 풍경을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정말 멋있으셨어요. 지은이 순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10살이 된 지은은 키도 훌쩍 자랐고 말도 어른스러워졌습니다. 우리 지은이가 더 예뻐요. 장모님이 한복 입으시니까 정말 품이 있으십니다. 준혁도 진심으로 칭찬했습니다. 순자는 쑥스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 날 월요일 대한그룹 본사 20층 교육장에는 신입사원 30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입사 2주 차인 그들은
오늘 특별한 강의를 듣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강사는 다름 아닌 김순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순자가 단상에 올라 인사했습니다. 63세가 된 지금도 목소리는 또렷하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짧게 다듬은 머리는 여전히 단정했고 옅은 화장에 수수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한마트에서 11년째 일하고 있는 김순자입니다. 신입사원들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대부분 20대 젊은이들이었지만 순자의 이야기에 진지하게 귀 기울였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직장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순자가 PPT 화면을 켜자 상호 존중이라는 글자가 나타났습니다. 성과도 중요하고 실력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은 서로를 인격체로 대하는 겁니다. 순자의 말에 신입사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1년 전에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통해 회사가 얼마나 발전할 수 있는지 보게 되었습니다. 순자는 자신의 경험을 담담하게 들려줬습니다. 서연에게 당했던 일, 그리고 그 이후 회사가 어떻게 변화했는지까지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힘든 일을 당하게 되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마지막 말에 신입사원들이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몇몇은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한 신입사원이 질문했습니다. 선배님, 그 일을 겪고도 어떻게 이렇게 밝으실 수 있으세요? 원망하면 내가 더 힘들어집니다. 차라리 용서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게 나아요. 순자의 대답에 교육장이 조용해졌습니다. 63세 할머니의 지혜가 젊은이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교육장 뒤쪽에서 지은이 할머니의 강의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이라 학교가 없어서 할머니를 따라온 거였습니다. 할머니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할머니, 정말 멋있으세요. 강의가 끝난 후 지은이 할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우리 지은이가 더 멋있어. 오늘도 할머니 응원하러 와줘서 고마워. 할머니와 손녀가 나누는 따뜻한 대화를 보며 신입사원들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혁은 서재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에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내의 사진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오늘 받은 상장이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해냈습니다. 준혁이 아내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장모님과 지은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회사도 좋은 방향으로 바뀌었고요. 그때 문이 열리며 지은이 들어왔습니다. 아빠, 뭐 하세요? 그냥 생각 좀 하고 있었어. 엄마 생각이요? 응. 엄마 생각도 하고 할머니 생각도 하고. 준혁이 딸을 무릎에 앉히며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정말 행복해졌죠? 그래, 정말 행복해졌어. 앞으로도 계속 행복할 거죠? 물론이야. 우리는 가족이니까. 아버지와 딸이 나누는 대화를 문틈으로 엿듣던 순자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1년 전에 힘들었던 기억들이 이제는 가족을 더욱 단단하게 만든 소중한 경험이 된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준혁은 서재를 나와 거실로 갔습니다. 순자가 지은과 함께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요? 지은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좋은 일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야. 준혁의 대답에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좋은 일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겁니다. 세 사람이 함께 웃으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고 그들은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갈 것이었습니다. 대한그룹의 새로운 출발은
이렇게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62세 김순자 씨는 10년간 성실하게 일해왔지만 단 한 사람의 갑질로 인해 인생 최악의 수치를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이 사건의 진짜 영웅은 회장이 아닙니다. 바로 용서를 선택한 김순자 씨와 용기를 낸 9살 손녀 지은이었습니다. 그들의 용기가 한 기업 전체의 문화를 바꿨고 수많은 직원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계신가요? 포기하지 마세요. 정의는 늦을지언정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직급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